자골신경은 허리에서 신경이 시작돼서 이 여러 가닥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 주위에서 모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신경이 길다랗게 엉덩이 쪽으로 해서 허벅지 뒤쪽으로 해서 종아리로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골신경통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허리에 원인이 있는 자골신경통과 허리에 원인이 없고 바깥쪽에 원인이 있는 자골신경통을 나눠볼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허리의 바깥쪽을 같이 가지고 있는 자골신경통이 있어요. 그렇게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신경이 이상근 주위에서 눌리게 되면 우리가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말도 붙이게 되는 거고, 요 이상근 주위에 주사를 놔주거나 혹은 꼬리뼈 쪽으로 카테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어서 이상근에 약물을 주입하거나 하는 방식의 치료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잘 시행은 하지는 않는데 드물게 이상근을 절제하는 수술도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갖는 생각은, 저는 이제 이상근 절제술을 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이상근을 절제한다 하더라도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 주위에 이 유착이 생겨요.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로 인한 흉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흉터가 자골신경을 다시 붙잡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이상근을 절제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그리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는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 같이 계셨던 원장님분은 내시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또 효과가 있었고, 완전 절제보다는 부분적으로만 터줘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이상근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조금 검사를 하고 확실히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대부분은 비수술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는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골신경은 거기에서 나와서 이 이상근 주위를 나온 다음에 이 지금 보시면 고관절과 그 자골뼈 사이에 있는 구멍을 통해 가지고 그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많은 근육과 힘줄이 지나가게 돼요. 이 근육과 힘줄이 이 자골신경을 건드리게 되거나 하면서도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자골신경이라는 것이 진단도 어렵고 모호한데, 제가 고무줄 하나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골신경이라고 이게 생각을 해봐요. 신경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느슨하게 있으면 우리가 엉덩이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다리를 쭉 뻗거나 걷거나 하더라도 이 신경이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겠죠. 근데 이 신경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탁 낑기거나 혹은 낑기지 않더라도 굳은 살이 생겨서 움직임에 방해를 주게 되면 얘가 다리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당겨지는 효과가 벌어지게 돼요. 그때 통증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골신경통은 척추 바깥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생기는 자골신경통들이 생각보다 많고 협착증과 함께 동반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근육성 자골신경통이라고 말하는데, 환자분들이 이게 협착 증상인지 자골신경통 증상인지 본인이 구별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의사들마다도 이걸 진단하는 차이점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골신경은 이 협착증과 함께 동반이 되어졌을 때 선생님들마다 견해 차이가 많이 생기게 돼서 협착증을 치료를 하러 갈 때 어떤 선생님은 협착증이 심하다고 그러고 어떤 선생님은 협착증은 별로 없다고 하고, 이런 형태의 진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고 과연 내 병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어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착증 자골신경통은 임상적으로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